아까 이제 그 법상이라고 말씀하셔서 뭐 여기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렇게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그동안의 말씀이라면 이제 예전에 어떤 경험에 의한 법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해결은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라고 하는 그것에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중도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중도라고 이름하는 것은 들리는 이 순간의 경험 상태, 보이는 이 순간의 경험 상태, 이 냄새가 맡아지는 이 순간의 경험 상태, 맛이 경험되는 이 순간의 경험 상태, 느껴지는 느낌이 경험되는 이 순간의 경험 상태, 그리고 우리는 생각이 됐든 지혜가 됐든 의도가 됐든 뭔가 이런 것 외에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 경험의 상태, 요 순간 이 찰나의 경험의 상태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자락을 깔지 말고 지금 이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그렇습니다. 느끼는 대로. 자, 머뭄이 없는 삶입니다. 이 어떤 우리는 자각이라고 통찰이라고 깨달음이라고 착각될 수 있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분명한 자명하게 되려면은 거기에 몸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뭐라고 그럴까 제일 처음에는 어떤 자각과 자각이 서로 안 맞는 것 같을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험 하나하나를 두고 보면은. 그러나 어느 것도 이제 걸림이 없는, 그런, 이 경험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통상 어떤 하나의 경험이 있으면은 예를 들면 그것이 뭐 견성이라 이름하건 깨달음이라 이야기하든 뭐라게 이야기하든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은 상에 빠지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가 스스로 검증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머뭄이 아니라 경험되는 그대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라고 이름하는 이 경험 상태가 되면은 그런 것이 스스로 분명해지게 됩니다. 즉 자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가령 공적 영지라고 그러셨죠? 이런 경험 상태를 공적 영지라 그러는구나 라고 경험이 되셨죠? 그러나 그 경험이 어떤 가령 지금 통상의 경험이 아닌 좀 색다르게 경험되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석해 버릴 수도 있는 것인 거예요, 다시.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은 그것이 하나의 일종의 그런 경험 상태를 공적 영지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 관념을 붙잡고 있으면은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규정되어 버리면은 그것에 대해서 사실이 확인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하는 역시 정도의 상태면은 그런 것이 스스로 분명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붙잡으면은 다시 뭔가 이런 경험했는데 또 왜 이렇게 되지? 이랬는데도 왜 뭔가 의문이 또 일어나지? 다 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또 이런 것은 분명하지 못하지? 라고 하는 이런 상태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자각, 깨달음, 견성 이름이 뭐라 하든 거기에도 머움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 어떤 자각이 된다면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삶이 어디에도 머움이 없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면은 반드시 그것을 잡게 돼 있습니다. 가령 견성이니 뭐니 개합이니 뭐니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어떠한 경험을 잡은 그런 문제인 겁니다. 그 느낌은 다 사라졌는데, 다 사라졌는데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이 뭐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드러났다 이렇게 이제 그걸 볼 수 있는데 이제 항시 바탕에 지금 여기서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법상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원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무지한 것이 바로 법상의 머금음입니다. 현상의 머금은 언제든지 깨지기가 쉬운데 법상의 머금은 것은 정말 깨지기가 어렵습니다. 눈치채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심한 무지죠.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겁니다. 법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법상이라는 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현상보다도 이게 수준이 높은 상 아닌가 그러죠. 수준이 높은 게 아니라 더 무지한 거라는 거예요. 자, 어떤 자리가 있다. 벌써 그렇게 알아지는 그렇게 경험되는 어떤 자리. 자, 벌써 이게 상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가 이제 본래 면모가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했죠. 자, 그럼 그 자리, 공적 영자리라면 그 자리와 또 무슨 자리가 있었지요?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긴가민가하고 항상 이런 자리. 그 다음에 또 무슨 자리가 하나 더 있었는데, 자, 이런 자리가 그러면 한 3개나 되나요? 아까는 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섭에 의해서 작용되는, 어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보림해야 될 섭의 자리와, 그럼 공적 영지의 자리와, 아예 보림도 아니고 공적 영지도 아닌 이 나라고 경험되는 이 자리와, 이 3개의 자리가 따로 있나요? 여기서 모든 섭이 여기서 일어나고, 여기서 섭도 일어나고, 여기서 모든 어떤 그 나라는 아상도 일어나는가 아니냐, 이렇게.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같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라면 그걸 왜 나누죠? 응? 뭘 갖다가 그러면은 다시 이 자리와 개합해야 되고, 이 자리는 보림해야 되고, 그런 것이 왜 있죠? 전체는 이 하나로, 전체는 하나인데, 여태까지 이제 어떤 살아왔던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섭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갖다가 이렇게 움직이고, 일종의 어떤 관성의 법칙이 비슷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 우선 이 모든 것이 섭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그러니까 관념이라는 겁니다. 섭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아까 훈섭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작용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작용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작용되는 것을 섭이다? 그럼 또 섭 아닌, 또 다른 게 있나요? 섭 아닌 다른 거는 뭔가요? 좀 작용으로 다 수용을 여기서 다 해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외에 경험된 사실이,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게 있냐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는 공적 영지가 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생각하고 다 한다라고. 여기서 일어난다. 여기서 한다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데 도대체 거기라는 것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거기라는 것이. 할 수는 없지만 여튼 그걸 어떻게 보면 자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냄새가 나면 냄새가 나는 줄 아는 어떤 이게 어떤 자각 아니냐. 네. 보면 보이시는 소리가 들린다. 들리는 거죠. 소리가 들리면 소리가 없으면 들림도 없고 소리가 있으면 들림이 있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는 어떤 잠재태 상태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자리냐는 거예요. 도대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이 고막에 떨림이 있습니다. 고막에 떨림이 있으면은 이 떨림에 의해서 시진경에 의해서 이렇게 작용이 돼 갑니다. 이렇게 그냥 작용된다라고 하는 이 작용만 있지. 거기에 무슨 자리가 있는 거죠? 무슨 자리가? 무엇이라 할 수 없죠. 무엇이라 할 수가 없죠. 무엇이라 할지 못하지만 소리가 들리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알미라고 하는 것도 소리가 있으니 들린다라고 하는 알미 있고 소리가 없으면 들린다는 알미 없죠. 그럼 알미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소리가 일어나면은 듣고 안 일어나면은 안 듣고라고 하는 그런 알미 있는 거냐? 아니면은 이게 있으니 그게 생겼다가 이게 없으면 없다가 이런 거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있다고 한다면 자리가 있겠지만은 그렇게 작용되는 거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과학이나 이런 걸 하는 과학자가 보니까 이게 스위치가 이렇게 모든 작동되는
위치가 스위치와 같다라고. 그러니 이게 그냥 스위치 박스다. 어떤 주체가 스위치 박스다. 스위치라는 것은 붙고 떨어지고 그냥 이 문제일 뿐이지. 응? 주체가 뭐 스위치를 조정하거나 이런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스위치도 있고 이 스위치도 있고 그냥 전부 다 스위치 붙고 떨어지고 하는 그냥 일련의 이런 것일 뿐이더라. 응? 라고 한다든가. 부처님처럼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고 이게 없으면 이것이 없는 것이 그냥 여기에 어떤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뭐가 듣고 뭐가 생각하는 뭐가 듣고 뭐가 아는 이런 뭐가라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게 어떻게 자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게 없다 하기는 또 너무나 또 이게 자명하게 이 소리가 들리고 이 보여지는 건 뭐냐는 얘기죠. 예. 그래서 바로 그냥 이렇게 작용되는 것일 뿐이고 그것은 현상일 뿐이다라는 거고 응? 아니면 그 자리 또는 없다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경험된 사실이냐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그냥 그럴 거다라는 생각일 뿐인 거냐. 지금 이건 있지만은 내가 포지 않으면 이건 또 없는 거 아니에요? 포지 안 하면은 없다. 그러면은 안 보고 하는 뭐가 있다는 얘기네요. 응? 보지 않으면은 없다. 보지 않으면 없다. 물론 당연히 보이지 않으면은 보임이라는 작용이 일어나질 않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주체가 보지 않으면은 보임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어떤 뭐가 보임이 없으면은 보임이라는 알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예 보임이라는 알림이 없는 거예요. 어떤 주체가 안 보면 없는 게 아니라 요 차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주체라는 것이 있나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고 했는데 새로운 어떤 주체가 나타났나요? 숨어 있는 걸 몰랐나요? 지금까지? 그럼 그동안에 보고 듣고 한 그건 뭔가요? 그거는? 이제 이것이 이제 여기 드러난 모든 것이 또 무상한 걸 알아서 그게 실제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그냥 다 무상할 뿐이다 이렇게 지금 무상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무상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무상은 있다고 없다 하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문제는 어떤 주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즉 듣고 생각하고 또는 들리니 들림을 알고 하는 이 아는 주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즉 주체의 자리가 같이 들리는 거예요. 주체가 없다면 그 자리라고 할 게 있나요? 응? 즉 도대체 이게 여기에 무슨 주체가 어디 숨어 있고 안 숨어 있고 발견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인가요? 그러면 그 사람께서 공정영지한 자리 자체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자, 아니 공정영지란 어떤 경험 상태에 대한 표현인데 공정영지란 즉 지금까지는 내가 듣는다 생각을 했고 내가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본다라고 했는데 그냥 들리고 그냥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 사실에 대한 표현이 공정영지지 공정영지라고 하는 어떤 실체 또는 어떤 자리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말입니다. 바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것에 의해서 완전히 이 뭐라 그럴까 삶의 경험 상태가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수행도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수행이라고 이름하는 이것이. 당연히 삶을 사는 자세도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이거를 그냥 같은 말이다. 뭐 표현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은 맞질 않습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적영지란 말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도대체 공적영지라고 표현되는 그 말은 어떤 경험 상태를 표현한 말인가라고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냥 일어나고 그냥 사라질 뿐이지요. 뭐 제가 그걸 뭐 제가 보고 듣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고. 그럼 보고 듣고 하는 그놈은 뭐 어떤 놈인가요?
찾을 건 없네요. 세간에. 그놈입니까? 그놈도 없고 그놈도 없습니까?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공적 영지가 바로 참나에 개합된 상태 또는 참나의 상태라고 통상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상태가 돼야 된다. 꼭 나라고 하는, 내가 보고 듣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의 상태에서 바로 그 나가 아니라 아예 보이고 들리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 자체가 돼야 된다. 이게 개합이라고 하는 거죠. 참나의 상태. 즉 공적 영지의 상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어떤 이 깨달음을 이야기할 때, 견성을 이야기할 때 보면 다 현상적인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현상적인 체험으로서 어떤 체험이 되면은 견성이다라고 그래요. 어떤 예를 들면 아마 최근에 그 보면 유튜브에 보니까 뭐 하나 올렸던 그걸 제가 한번 스크랩에서 올려놔 볼게요. 어떤 사람이 자기 깨달음의 경험을 했는데 이 현상 체험인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갑자기 어떻게 경험되는 상태가 되더라. 어떻게 보이는 상태가 되더라. 어떻게 들리는 상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게 견성이라고 그래요. 견성. 자,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그런 상태 그대로가 되는, 그렇게 경험되는 그대로가 되는 것이 이제 개합이 돼서 이제 참나의 상태가 되는 거죠. 견성이란 이런 것인가? 최소한 이런 얘기는 힌두교의 이론하고 똑같은 겁니다.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부처님은 개합이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자, 부처님이 옳다, 힌두가 틀리다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경험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명지라 그랬지, 어떤 현상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이렇게 들리더라, 저렇게 보이더라라는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작용되는 작용의 이치에 대한 분명한 이해인 거예요. 어떤 경험 상태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힌두교는 이게 개아와 범아가 있어가지고 이 개아는 범아와 이 합일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범아라고 하는 이 상태의 경험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현상적인 경험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합일이니 개합이니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수행은 뭡니까? 수행은 합일을 위한 수행인 거예요. 개합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본질이나 어떤 그런 이 범아니 개아니 그런 거 없다. 어디에 합일돼야 되고 개합돼야 되고 이런 것이 없다. 어떻게 작용되는 데 대한 분명한 이해, 즉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자각, 이것만 되면은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라 하는 거고, 그래서 심지어 밝은 지혜라고까지 이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에 더 이상 괴로움이나 그것은 없기 때문에 해탈이다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그래, 요걸 말씀하시지 어떤 개합이니 어떤 현상 체험이니 이런 말씀 없으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것이 완전히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같이 부처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가령 어떻게 보면은 이론적으로 보면은 그냥 힌두교지 그거는. 힌두교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그냥 개화가 범하에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본질에 합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 경험은 항상 그런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현상적인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이치이고 이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가짜야. 그냥 같이 합해지면 돼. 그냥 하나가 되면 돼. 그냥. 그런데 부처님은 합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게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그 작용의 이치가 분명하면은 작용되는 것이 알아서 잘못된 견해, 오해, 전도몽상만 없으면은 그럼 바로 삶에서 괴로움도 없고 자유의 삶이고
우주 만물 만상이다 어떤지가 분명해진다는 거지 어디에 돌아가야 된다든가 뭔가 어떻게 합일돼야 되는가 계약돼야 되는가 이런 말씀이 없어요. 바로 이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 다음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 근데 그래서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것 같아요. 왜? 이것도 부처님 맨날 무화를 말씀하셔가지고 듣는 주체는 것은 없다. 그냥 소리가 있으면 들림이 있고 들림이 있으면 생각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요렇게 되어지는 내가 없다는 이것을 요런 자리다. 요게 그러니까 참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부처님의 경험 사실과는 180도로 다른 거예요. 부처님이 그렇게 가령 부처님 말씀하신 깨달음이 있으면 더 이상 삶에 의문도 없고 생각 간의 대립도 없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런 현상 체험은 맨날 다시 그런 체험이 되리 안 되니 라고 하고 실제로 작용되는 것은 몰라. 사실은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몰라. 단지 어떻게 되느냐 이건 그냥 헛개비야 가짜야. 그러니까 그냥 무시해야 될 거야. 그냥 이렇게 돼버려요. 이 삶이. 그렇지만 실제로 경험에서는 오락가락함이 있게 돼요. 그럼 계속해서 그런 거라고 이제 한번 실제로 나는 경험을 했으라고 그냥 해석으로 넘어가시게 돼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 현상 체험이 있어도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분명해질 수가 있는가? 좋아요. 뭐가 맞는지 알 수가 없지요. 믿지 못하겠지요.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참나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말이 와닿질 않지요. 못 믿을 말이죠. 경험 안 해본 사람이 하는 거짓말 같지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경험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경험을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나요? 경험을 통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어떤 뭐 다른 사람 말을 믿거나 그냥 믿음으로써 알 수는 있는 거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럴 거라고 믿음으로써만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죠. 경험되지 않는 것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경험되지 않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경험의 사실을 통해서 역시 또 분명해져요. 왜? 경험을 통해서 알아지니까. 그런데 문제는 경험을 규정해버리면은 그러면 그것이 그런지 안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이미 그렇게 규정해버렸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규정함 없이 경험되는 그대로이면은 판가름이 나게 돼요. 스스로 판가름 나게 돼요.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냐? 정말 스스로 분명하시다면은 이게 뭔지, 자, 우주 만물 만상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용되는지, 도대체 남과 죽음이라는 것이,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우주 만물 만상의 이 현상, 사람이니 개니 이라는 이 현상이 대한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면은, 자명하지 않다면은, 만약에 뭔가 의문이 일어나고 또는 긴가민가한 이런 것이 계속된다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자, 어떤 규정하지 말고, 참나라고 규정하지 말고, 자리라고 규정하지 말고, 공적경지라고 규정하지 말고, 자, 이름이 어떠하든 결국에는 경험을 통해서 분명해지게 될 테니 규정함 없이 경험되는 그대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이 뭡니까?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서 막 보여주고 그냥 이건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이 알아지는 이것인 거예요. 자, 맞다 틀리다 하지 마시고 그렇게 경험하시면은 아마 스스로 그런 문제, 지금까지 아까 경험을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아마 흔쾌하게 되실 겁니다. 자명하게 되실 겁니다. 혹시 그냥 말씀하시고 혹시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시면 끝까지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다음에 그걸 좀 준비해가지고. 아니. 보세요. 물을 끓 준비한다.
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사실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입 꼭 다물고 있으려고 왔어요. 세상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냐? 아마 말은 안 했지만 나중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오늘 입 꼭 다물고 있겠다며. 우리는 입을 꼭 다문다 안 다문다라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보이고 들림에 따라서 그렇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은 안 하려고 해도 입이 건질건질해서 결국에는 그렇게 되거나 어떤 사람은 말하고자 해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그렇게 가령 어떤 주체에 의해서 하고 안 하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작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는 요놈고 주둥이를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나는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도 말이 안 나오냐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대로 자기 불만, 안 나온 사람은 안 나온 대로 자기 불만, 이렇게 되는 것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무슨 오늘은 정말 지난번에 대화하는 걸 들으니까 내가 아는데 나는 저것보다 멋있게 대화할 수 있는데 창피해서 다시 대화 못하겠어. 오늘은 입 꼭 다물고 있어. 그렇게 되나요? 그럼 이 모든 문제는 어떤 그 잘못된 어떤 해석의 문제라고 보시면 착각의 문제. 네. 왜냐하면 해석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경험에 따라 다 달라요. 착각의 문제인 겁니다. 일하는 모든 문제가 좀 쌍일단 니까이나 보면 이런 데 보면 전부 무상하니까 괴롭다. 괴롭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다 나오던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일어나는 모든 일 자체가 사실 무상한 거 아닙니까? 예. 무상한 건데 무상한 거에 의미를 두서 그 의미에 대한 어떤 해석이 첨가돼서 너희 그 해석이 너를 갖다 괴롭게 한 것,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무상합니까? 무상하지 않습니까? 이걸 무상하다고 그럽니까? 이게 왜 무상하죠? 이거 잘 변하지 않는데? 아니, 잘 변하지 않으면 언젠간 변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언젠간 변한다. 예. 그건 무상이 아닙니다. 언젠간 변한다. 자, 다이아몬드. 얼마의 기간에 변할까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무상합니까? 우주가 생긴 만큼. 다이아몬드가 무상할까요? 예. 다이아몬드가 언젠가는 변하리라. 그래서 무상하다. 그런 무상이 아니에요. 부신이 말씀하신 무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자, 플라스틱, 이게 잘 안 썩는다 그러죠? 그래도 이걸 무상하다고 그래요. 이것도 무상이 어떤 무상이냐? 바로 찰나멸 한다는 무상인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찰나멸을 합니까? 이게 잘 안 썼겠죠? 그래도 이것은 무상입니다. 찰나멸 한다는 겁니다. 그 대상에 대한 무상이 여기서 일어나는 어떤 무상이라는 말씀을. 이어서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일어나는 모든 것도 그렇고 우주 만물 만상도 다 그렇고. 자, 이 이치가 분명해지지 않으면은 모든 게 허상이네요. 그냥 또 허상이다? 예. 이게 허상이다. 이건 이렇다고 해서 이걸 허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또 그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이 이렇게 보인다? 없다라면 이렇게 보일 수도 없겠죠? 어떤 보임도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이것이 완전히 허상이다, 즉 허상이다,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꿈에서 봅시다. 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허상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럼 도대체 꿈이라는 것은 정말 사실이 아닌가? 꿈이라고 이름하는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진 것까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꿈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지. 즉 생각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지,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졌다는 이 사실까지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꿈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경험될 수가 있나요? 없다면 경험됨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경험됐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는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이게 실제가 아니라는 얘기일 뿐이지, 꿈이라 이름하는 어떤 작용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허상이다라는 것은 이게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이런 무시해야 될 어떤 것이 아니라, 가령
힌두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진짜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고 헛개비일 뿐이고 이거는 실제가 아니고 허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 쓸 필요도 없는 무시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부처님 역시 이거는 신경 쓸 것이 아니다 라고 하지만 부처님은 바로 그런 점에서 무시해야 될 것이 아니라 부처님은 무시한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단지 이것이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고 하는 이게 보이는 것이 그대로 하는 이게 착각이라는 거지 아예 이런 것이 이렇게 보이는 것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이게 다른 건 겁니다. 힌두교는 이거는 전부 다 그냥 실제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꿈 내용과 같은 거예요. 허상인 거예요.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에서는 무시해야 될 거, 신경 쓰지 않아야 될 거. 부처님은 이것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바르게 알라라는 거예요. 잘못 알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자 이것도 무상이에요. 그런데 무상? 아 인생 무상. 이제 나이가 되고 어느덧 60이 넘었어? 세상에. 이게 무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매 찰나의 무상이에요. 항상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내용의 무상이라고 했습니다. 내용의.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보이는 것이 이것이 한 찰나도 같은 상태가 아니다. 같은 것이 아니다. 이게 무상인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그것이 뭐 사실이냐? 이게 어떻게 똑같지? 이게 1년이 가도 똑같지? 이게 바로 무지라는 거예요. 잘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언젠가는 바뀌니까 무상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무상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상이 아니에요. 지금 이 찰나 이대로가 항상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게 가령 한순간이라도 계속된다고 한다면은 어떤 시간 동안 어떤 무게로 라고 규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찰나도 이것이 계속된 것이 한 찰나도 찰나는 뭡니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한 찰나도 같은 순간이 없기 때문에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1시간 동안 된다면 1시간 동안 요런 무게와 요런 색깔과 요런 형태로서 요런 거다라고 규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규정할 수가 없다는 것은 한 찰나도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 항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다면 이게 한 찰나라도 똑같지 않다는 것이 분명한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분명한 이해가 됩니까? 뭐 아까 본 거하고 지금 보고 정확히는 아니지만 뭔가 눈을 깜빡이면서도 갖다가 내랑을 찾으시고. 예,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즉 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 눈이다, 기다라고 하는 이 현상에서 그런 것이 식별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자, 이것은 오로지 이치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입니다. 경험으로 우리가 식별할 수 있게 그렇게 경험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조금 전과 지금은 달라라고 이렇게 식별할 수 있는 게 이렇게 경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식별해야 되죠? 그래서 식별하려고 함이 없었을 때 어떤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시 또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찰나도 똑같은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즉 구분돼서 경험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분하려고 함이 없으면은 즉 어떤 구분하려고 하면 뭡니까? 생각의 내용인 겁니다. 즉 이게 현상을 가지고 비교를 하고 차이를 발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불가능하지만은 그러나 경험 자체는 찰나면은 찰나 경험이 되고 이렇게 경험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규정함만 없다면은 보이는 것이 그대로 규정함만 없다면 그것을 구분하려고 한 것도 이미 규정입니다. 그것만 없다면은 문득 그렇구나 하는 자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 체험이 아니라 이치에 대한 자각이 있게 된 겁니다. 이것에 의해서 오로지 이것은 무상이다. 부처님이 왜 무상이라고 했는지가
분명히 자각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맨날 이걸 무상이다 해가지고 경험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아, 무상이다 그랬으니까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규정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아, 정말 무상한지? 이렇게 하려고 해서 확인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질문이 하나 있대요. 네. 그 이게 찰나 저 사리장님 그러니까 한순간 또 그 자리에 있는 게 없고 찰나생 찰나멸이고 사실은 공간도 없지만 공간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그 자리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치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뭐 반짝반짝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어떻게 해서 이게 그러면 굉장히 변화무쌍한 건데 어떻게 해서 이 컵이 안 허물어지고 1시간 동안 거의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가. 정말 찰나생 찰나멸 하면 세상이 금방 와해돼 버려야죠. 아니 근데 이치적으로도 이게 왜 이렇게 막 붙어 온도도 있고 있고 습도도 조금씩 변하고 먼지가 붙었다 떨어지고 잘 안 보이지만 그런 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습도, 온도, 그다음에 여기 분위기에 공기에 휩쓸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최근에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비행기를 타면요, 그때 구름이 많아가지고, 이 구름을 통과해가지고, 그 위에 가면 구름이었고, 맑아요. 밑에는 흐리고, 심지어 비가 와도, 위로 올라가면 비도 안 오고, 흐리지도 않아요. 그럼 요 구름을 통과할 때, 구름을 통과해요. 우리는 이 구름이 짙으면 짙을수록 더욱더 그렇지만은, 제가 어떤 이런 착시가 있어요. 전에 외국에서 장거리 이 비행을 타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니, 한숨 자고 일어나니까, 아니, 이게 거의, 땅 위에 거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뻘밭이야. 조금 더 정신이 돌아오니까, 이게 구름 위에 있는데, 구름이 회색 구름에다 찍고, 이게 위에는 이렇게 되고 평평하게 돼 있고, 꼭 그 뻘밭에 이렇게 왜 물 흐르는 것처럼 이런 골도 있고, 그래서 이게 비행기가 거의 뻘밭에 이렇게 거의 간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구름이 완전히 실제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실제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 뻘밭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가 그거 받으면 처박히든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들어가면 쏙 들어가면 없어. 그냥 조금 어둡고 뭐 이럴 뿐이지. 응? 그러니까 그 구름이 구름도 이렇게 금방 흩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있던 것처럼 그게 더 세지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가령 밀도니 하여튼 조건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물이면은 손에 쑥 들어가죠. 얼음이면은 안 들어가죠. 응? 물이면은 칼로 자를 수가 없죠. 얼음이면은 톱으로 썰어서 자를 수가 있죠. 물과 얼음은 어떤 차이가 있죠? 응? 응. 자, 그냥 그런 것이 뿐인 거예요. 응? 우주 만물 만상이 전부 다. 예.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이걸 헛개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응? 단지 어떤 이렇게 보이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무시하라는 것도 아닌 거예요. 단지 그러나 이것이 실체다 보이는 그대로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이제 나 깨달았어. 응? 나 이제 참나와 합일됐어. 그럼 이 세상 다 무시하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응? 왜 이런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확인해야 돼요. 응? 그래요. 우리는 물이
가령 어떤 조건하에서 얼음으로 됐으면 왜 얼음으로 유지하고 있는가? 수증기는 왜 그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돼서 이런 상태로 있는가? 자, 그것은 굳이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현상이 이렇게 드러나기도 되고 저런 현상이 되기도 되고 그럴 뿐이다 라는 거예요. 제 생각엔 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도 관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 년을 1시간으로 좁혀놓으면 얘가 그냥 왔다 사라지잖아요. 시간도 관념인데 이 물건 자체를 너무 길게 보니까 관념적으로 안 변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관념이잖아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예. 아주 좋은 설명입니다. 좋은 설명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은, 이런데 맨날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은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는 이 착각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불교에서 뭐라고 그러냐, 부처님 뭐라고 그러냐, 상이다, 이미지다 라고 그래요. 사실이 아니다 라고 그래요. 응? 생각 속에서만 이렇게 있는 거지 실제는 이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는 없다라는 거예요. 응?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스토리라는 것은 바로 그 시간과 공간이 기반되어 있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속에나 유지된다는 것이 있는 것이 실제로는 유지된다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렇게 보일 뿐이라고 해서, 보인다라고 해서 이렇다라고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일 뿐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일 뿐인 것이 왜 그렇게 보입니까? 왜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뭐라고 그럴까? 경험과 지금 이 작용되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그냥 그럴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하는 것도 그런 모습으로 어떤 유지하는 이런 것도 없다. 라는 거예요. 매 순간 그냥 그렇게 보이는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착각만 있을 뿐이다. 착각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보이는 것이 이렇다라고 함이 없다면은 이렇게 어떻게 유지되느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예 질문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법상과 지금 처음 들었는데 법상과 현상에 대해서 그 잠깐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거 좀 조금 더 이해 좀. 예. 현상은 그냥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느냐 이게 현상입니다. 드러나는 거, 뭐 이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게 요렇게 보이기는 해도 이치적으로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 법상입니다. 이체적으로 어떻다. 그게 법상이다. 그렇습니다. 법상에도 빠지지 말고 현상에도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가령 이렇게 보이는 이것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것은 법상이죠. 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것이다라고 규정된다고 한다면은 경험된 사실에 대해서 벌써 어떤 예를 들면은 이런 현상적인 거 가지고 다시 법을 규정한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결국에는 요거와 별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응? 정말 가령 이치는 현상적인 걸로 설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응? 그렇지만은 이것이 어떻다라고 우리가 가령 분명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치가 어떻다라고 규정하는 이것은 마찬가지로 현상이 어떻다라고 하는 이 경험에 의한 언어로서 표현되기 때문에 그것을 법상이다 그럽니다. 어쨌든 둘 다 사실 자체는 아니다. 우리가 팩트가 아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팩트는 뭐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규정하지 않아도
기억하지 않아도 경험 그 자체로서 경험을 통해서 아까 상속된다 라고 하는 그런 상태로 그냥 되어질 뿐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상이 되면은 그냥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규정하고 해석하고 추론하고 적용하고 라고 하는 삶이 되어지면은 법상이든 현상이든 똑같은 삶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